독일도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좀 안 좋았는데 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독일 경제에 대해서 네. 요즘에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연달아 나옵니다. 요즘에 예, 라인강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존재다 보니까 네. 어떤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 7월 인플레이션 8.5%. 야. 뭐 식품 같은 경우는 13%. 에너지는 38%.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올랐고 1, 2분기 성장률은 0%. 예, 마이너스는 다행히 아닌데. 0%예요. 0%. 예, 0%.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 네. 소비가 대폭 줄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8.8% 감소하고 있어요.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독특하게 강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뭐 언론에 여러 번 나왔지만 좀 네. 잘못 알려진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강, 그 중에서도 이제 라인강. 라인강, 예, 뭐 독일 라인강.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는 한강이 있다면 독일에는 라인강. 라인강이 최근에 저 뉴스 저도 좀 봤는데 뭐 네. 수위가 40cm까지 떨어졌다고 이만큼 이게 강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건 좀 뒤에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답변부터 드리면 수위가 30cm, 뭐 40cm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30cm, 40cm가 정말 강 바닥에서부터 30cm 요만큼이잖아요. 네. 40cm 요만큼. 네. 그럼 여기 어떻게 배가 다녀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다니? 오리배도 못 다닐 것 같은데. 그렇죠. 오리배도 못 다녀요. 네. 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네. 실제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인강에 다니는 배들은 저렇게 밑바닥이 평평한 바지선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짐을 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밑으로 쭉 내려오죠. 예.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내려오는 그 바닥에서부터 강바닥까지 그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안전을 네네.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냥 단순 총수심이 아니고 네.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 한계 수심. 그러니까 짐을 적당히 실었을 때 남을 수 있는 완충 공간이 이제 30cm밖에 안 남았다. 그거를 이제 킬 클리어런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용골이죠. 그러니까 배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가 지금 몇 센치 남았다. 요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짐 실은 배가 그 배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여유 공간이 있나 정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 나오는 그 30, 40cm군요. 네, 근데 이제 강이라는 거는 가다 보면 또 좀 깊어진 데도 있고, 그렇겠죠. 좀 얕아진 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강 같은 경우는 옛날서부터 표준적인 이제 그 수심을 재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너무 이 이상 얕아지면 네. 운항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이제 해왔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독일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죠. 이게 30cm다.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남았구나. 야, 이거 곤란하겠다라는 건데 그 기사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면 네. 그냥 라인강 전체 수심이 30cm에서부터 40cm로 이렇게 그러니까. 줄어든 것 같다. 라는 이제 오해를 이제 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바닥이 다 드러났나 싶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면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은 바지 클리어런스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클리어런스라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예, 그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킬 클리어런스라고 그러죠. 예, 요게 지금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배는 바닥에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센치가 점점 막 줄어들고 있는 거죠. 8월 10일만 해도 뭐 düsseldorf 같은 경우는 51cm 정도 이제 남았는데 지금 37cm로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줄었네요. 또 확확 줄고 있는 거죠. 이거 만약에 한 20cm 이렇게 줄어들면 이제 그때부터 운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군요. 예, 이 화면상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죠. 라인강 따라서. 네, 네. 예, 요 라인강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은 이미 이제 운항이 중단된 예, 그런 구간이에요. 원래부터 수심이 좀 얕아가지고 취약한 구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네. 그 지역들이 이제 벌써 이제 두 손 든 거죠. 보면은. 그렇습니까? 예. 자, 독일의 라인강 가뭄 관련된 조금은 우리가 오해할 만한 뉴스들을 이제 정정을 좀 한번 해주셨고요. 예. 라인강이 이제 독일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죠? 그 다뉴브인가요? 독일의 대표적인 강은 라인강. 그다음에 다뉴브강은 이제 오스트리아. 그건 오스트리아군요. 네, 오스트리아 쪽에서부터 이제 가신다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독일의 경제를 상징하는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예. 우리는 한강의 기적. 그러면 사실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데 비해서 라인강의 기적은 정말 라인강 때문에 라인강이 이제 큰 산업의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보면은. 여기는 강의 역할이 컸군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의 기적은 사실 뭐 강의 역할보다 그러니까 서울이 그만큼 한국이 그만큼 이제 발달했다 이건데. 발달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언론들을 보면 네. 뭐 이를테면 독일, 뭐 러시아 이렇게 안 부르고 베를린, 모스크바 주로 수도로 이야기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서울을 상징하는 거는 한강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강 같은 경우는 뭐 독일에서부터 이제 네덜란드 쪽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셨던 네. 분들은 이제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뭐 옛날 그 독일 낭만주의 뭐 시대 뭐 로렐라이 언덕 뭐 이런 것도 다 저쪽에 로렐라이 언덕. 예, 다 네, 그쪽에 네. 이제 모여 있어요. 아, 라인강 쪽이에요? 네, 되게 이제 풍광이 좋은데 라인강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중부 지역을 흘러서 네. 이제 북쪽으로 흐르는 북해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국제 하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독일, 네덜란드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스위스 산에서부터 이게 물이 내려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알프스 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그러면 라인강이 흐르느냐? 네. 그러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하고 국경 지역을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전체 길이는 1,230km 정도 꽤 이제 길고요. 기네요. 네. 네, 긴 하천이고 이 라인강 같은 경우는 우리 한강은 주로 이제 상수원이잖아요. 네. 예, 먹을 수 있는 물. 그다음에 레저 용도. 그다음에 풍경 좋다. 그래서 네. 이제 아파트 값을 올리는 주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는 데 비해서 네. 라인강 같은 경우는 주로 수송 용도로 많이 씁니다. 예. 배들이 그럼 상업선들이 막 다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강 그러면은 그냥 뭐 배가 다닌다는 생각을 잘 못 하는데 네. 라인강 같은 이제 유럽의 하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지선이라고 이제 하는 예, 그런 이제 밑이 평평한 네네네. 그런 배들이 이제 대규모로 컨테이너선도 컨테이너도 막 2단으로 적재를 해가지고 밀고 다니고, 그러니까 거의 고속도로 화물 전용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류 비용을 많이 좀 줄여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내륙 수운이 옛날부터 발달했었고 라인강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발달한 네.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요 라인강이 이제 제일 메인이지만 요 우측에 보면은 이제 마인강이라고 또 지류가 있죠. 마인강. 예. 요쪽도 다 따라다 갈 수가 있어요. 아, 예. 라인강으로 들어와서 마인강으로 갈라져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그냥 평평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네. 중간중간에 이제 수문, 간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이차를 극복하면서 네네네. 이제 올라가는 시설들도 이제 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물건 나를 때 제일 싼 게 네. 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이 내륙 수운, 라인강이나 마인강이나 하는 이제 강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물량이 1년에 한 2억 톤 이상 됩니다. 2억 톤? 예, 2억 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로 부피가 크고 단가는 좀 싼 석탄 뭐 이런 거. 석탄, 네. 그다음에 유류,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화학 물질들, 네. 예, 볼륨이 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실어 날라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를테면 한국에서 내려서 일일이 다 이제 기차나 차로 예, 트럭으로 날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각해 보면은 이를테면 로테르담 이쪽에서 뭔가 들여와 가지고 여기서 그냥 큰 배에서 배만 한번 바꿔 타면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훨씬 이제 저렴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어떤 산업 경쟁력의 네. 핵심 중에 하나가 저런 내륙 수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 강 따라서 도시들도 많이 좀 발달을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듀셀도르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도시 우리가 잘 아는 쾰른, 예, 듀셀도르프. 그 다음에 과거 소독 시절에 임시 수도를 하던 본, 본, 예, 마인츠. 뭐 다 저 강 따라 있어요. 마하임, 코블렌츠 뭐 이런 독일에서 보면은 이름 좀 들어봤다 싶은 도시들 상당수는 지금 라인강변을 따라서 쭉 이제 놓여 있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로테르담이나 뭐 위트레흐트 이런 대도시들이 이제 다 라인강 주변에 있는 거고. 네. 뭐 스위스도 이제 바젤 같은 도시다 이제 그 라인강 변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네.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1년에 연간 이제 이 라인강을 따라서 움직이는 배들은 한 7,000척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1,200척 정도는 이제 주로 이제 광물 이제 뭐 석탄이나 철광석 이런 거 나르는 거고, 한 뭐 4,400척 정도는 이제 자동차 관련한 섬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유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가 얼마나 크냐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몇 가지 표준 사이즈들이 있어요. 저 강에 맞는. 네, 강에 맞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별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또 다르겠죠. 수심이라든지. 그래서 아예 딱 표준화 시켜놓고 이제 운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일 작은 배들은 보통 표준 사이즈로 봤을 때 한 600톤.
600톤이면 예, 600톤까지 실을 수 있는 거죠. 컨테이너도 실을 수 있고 주로 네. 작은 것들은 주로 석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실는 경향이 있고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1,000톤까지 11,000톤이요? 예. 11,000톤이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되게 크죠. 근데 이제 11,000톤이 이제 한 배가 11,000톤이 아니고 네. 이렇게 4개를 묶어요. 아. 한 3,000톤 조금 안 되는 놈들을 4개 묶어가지고 네.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죠, 보면은. 네. 예. 아 근데 강폭이 넓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강폭이 꽤 넓죠. 그러니까 강폭이 넓으니까 미리 이제 양쪽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상행선, 하행선처럼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 정해져서 네. 예, 딱 규칙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래 전부터 여기는 이제 CCNR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라인강 수운을 관리하는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도 설정하고 수심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면 이제 운항 정지 이제 명령도 내리고 뭐 하는 이제 기구들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저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한강도 네. 사실 폭이 꽤 넓잖아요. 그렇죠. 되게 넓은 강이에요. 폭이 한 1km 이렇게 되니까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라인강을 넘어서는 저런 물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한강 최근에 이제 한강을 보신 분들은 이제 한강에 물이 항상 찰랑찰랑 돼 네. 있다라고 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 물이 찰랑찰랑한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는 네. 제 기억으로는 1985년, 한 86년 이 정도부터예요. 그 전에 물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으면 빼싹 말라가지고 쫄쫄쫄쫄쫄 물이 흘러가서 주변에는 다 백사장으로 이렇게 돼서 한강이? 거기서 야구도 하고 예 그랬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비 오면 이제 싹 다 넘치고? 담겨가지고 예 어. 난리가 나고. 근데 이제 뭐가 그러면 차이냐? 네. 이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한 상황에서 네. 이제 제5공화국이죠.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뭘 결정했냐면 네.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걸 결정을 했어요. 한강이 그 당시에는 거의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메인 스타디움이 어딨죠? 잠실 주 종합 경기장이 네. 바로 네. 한강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남겨놓고 아. 할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고 당시에 이제 서울이 이제 겪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상수원, 네. 예,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을 이제 끌어올리면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떨 때는 물이 말라. 그러면 저 강 가운데까지 가서 물을 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이쪽에서 퍼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은 자 잠실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서울 구간이죠. 흔히 말하는 네. 요 구간에 수위를 일정하게 만들자. 아, 수위를 일정하게? 예. 그래서 저 행주대교 쪽에 가보시면 이제 수중보가 있어요. 네. 댐이 있는 거죠. 낮은 물 속에 이제 주로 잠겨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댐이 있는 거예요. 신곡 수중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잠실대교 옆에 보면은 잠실 수중보가 있죠. 잠실대교 옆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면은. 그게 이제 보예요, 보. 그러면은 이제 물이 그 양쪽에 딱 갇혀 있는 거잖아요. 아, 그 높이 보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보 높이만큼은 물이 최소한 아주 가물지 않으면 이제 일단 유지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장점이 있어요. 네. 장점이 뭐냐면은 항상 안정적으로 수위가 유지되다 보니까 일단은 물을 취수하기가 좋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먹는 물 중에 이제 동네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많은 동네는 한 70% 정도는 팔당이 아니고 잠실, 예, 거기서 이제 물을 이제 취수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신곡 수중보, 행주대교 옆에 있는 그게 없으면 서해가 밀물이 되면 짠물 올라오군요. 짠물이 올라와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올 것 같으세요? 짠물이 예. 짠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나요? 선유도까지 올라오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선유도까지 올라왔고 네. 그 수중보 없을 때는 한남대교 정도까지도 짠물이 밀고 들어옵니다 보면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물 취수하기가 상당히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항상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레저 활동도 즐기기도 이제 비교적 좋은 거고. 배 다니기는 좀 애매해요. 그렇죠. 한국 하천들은 우리나라의 하천들은 대부분 하산계수라고 그러죠. 물이 제일 작았을 때, 물이 제일 높았을 때 이거를 이제 제일 작았을 때 대비 제일 높았을 때가 몇 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뭐 라인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다뉴브강, 그다음에 뭐 미국의 미시시피강 이런 것들은 주로 한 자리 숫자예요. 제일 가물었을 때 비해서 뭐 제일 높을 때가 이제 보면은 뭐 5배, 7배 정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변한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나라 하천들은 수백 배예요. 아 그래요? 네.
하산 개수가 정말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극악의 하산 개수를 갖춘 하천들이 우리나라 하천들입니다. 보면. 강수량이 너무나 편차가 큰 모양이죠. 네, 편차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너무나 이제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보면. 네. 예. 라인강은 그래도 그 편차가 별로 없는 편에 속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운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하산 개수가 우리나라처럼 높은 강에다가 만약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죠. 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보가 있으면 배가 못 지나다니니까. 네. 그럼 옆에다가는 관문을 만들어서 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예, 이것도 해줘야 되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하나 그렇죠. 예전에 되고. 그래서 우리 MB 각하께서 이제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4대강 이렇게. 네, 4대강 하려고 했죠. 원래 이제 그게 대운하였죠. 그렇죠. 원래 이름이. 예, 원래 대운하였죠. 그래서 이제 한강과 낙동강을 이제 연결하는. 근데 그러려면 높이차가 꽤 나니까 이거를 이제 엘리베이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무리한 이제 계획이긴 했습니다만 라인강 보면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보면 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것도 뭐 나름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재미라기보다는 여기는 싸니까. 트럭보다 싸니까 많이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독일은 그러면 배가 뭐 잘 못 다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킬 클리어런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배바닥에 닿는 것부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벌써 30cm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배들이 그 30cm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좀 위험하죠. 그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30cm라는 거고 더 낮은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배들이 이제 원래 적재할 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그러면 한 20%만 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3월 달에는 2,200톤을 싣고 가던 바지선이 지금은 한 300톤? 그럼 이 비용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수지가 좀. 그렇죠. 수지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물 계약을 할 때, 운송 계약을 할 때 수위가 낮아져서 우리가 조금밖에 못 싣게 되면 돈을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40피트짜리 이제 컨테이너선 하나당 지금 이제 추가로 이제 서차지로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만 한 755유로 정도씩 더 붙어요. 컨테이너당? 예, 컨테이너당. 755유로면 거의 저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씩 더 붙는 거예요. 원래 차지가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붙는 요금이 이만큼 되면서 지금 이제 물이 찰랑찰랑 있을 때에 비해서 컨테이너 하나당 나르는 비용이 지금 한 3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이제 배가 못 다니다 보니까 이 라인강 주변에 독일이 자랑하는 뭐 화학산업, 기계공업 이런 업체들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대량의 원료를 받아서 그거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야 되는데 강 옆에 있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바스프 같은 세계적인 그 화학 업체 같은 경우는 바스프 같은 경우는 그 루드비히스 하펜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화면 지금 보시면 이쪽 루드비히스 하펜이라고 이제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그 바스프 대규모 공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막혀 있잖아요. 빨간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이제 공장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에너지 쪽 문제로 산업 플러스 에너지 쪽 문제로 이제 번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공장들이 대량의 물을 쓸 때 이 물을 냉각수 많이 써요. 뭔가를 이제 설비를 돌리고 뭐 그렇겠죠. 근데 수심이 얕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그 냉각수로 쓸 양만큼 물을 뽑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껏 뽑아 쓰려고 해도 물이 수심이 얕아지는데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미 이 수온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냉각 효과가 떨어지는구나. 냉각 효과 떨어지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라인강 이야기는 아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계속 셧다운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륙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강에서 물을 끌어써서 하는 게 꽤 많은데 이 강물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석탄 수요가 이제 막 늘어나는데 이 석탄 운반선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 동안에 이제 석탄 안 쓴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치워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석탄 수요가 늘었는데 석탄을 공급해야 되는데 배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가 뭐 이를테면 3,500유로 뭐 이제 몇 개 이제 합해서 패키지로 묶으면 되는데 뭐 석탄 같은 경우는 뭐 10,000유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독일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래 가스를 쓰다가 가스가 안 되니까 석탄을 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석탄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거죠. 운반 가격 치솟고 석탄 원래 가격도 치솟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독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요인 중에 라인강 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라인강 같은 경우는 수위가 언제 낮아지냐면 네. 한 9월, 10월 달쯤 됩니다. 아 약간 좀 가무는 시기예요? 예, 원래 9, 10월. 그러니까 이제 그 중부 유럽이나 이런 쪽은 겨울철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봄철은 저 위쪽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수량이 채워주고. 쭉 채워줬다가 7, 8월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감소하기 시작해서 보통 9월, 10월 달 되면 이제 많이 낮아져가지고 좀 어려워지는데 9월, 10월 큰일이네요 여기. 지금 벌써 7월 달이잖아요. 네, 8월. 예, 아직 그러니까 8월, 그러니까 네. 7월부터 나기 시작했으니까 7, 8월 이제 2달 갔고 이제 앞으로 2달을 더 버텨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보면은.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이 주가가 쭉 한번 뜬 날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그 라인강 이 뉴스 나오고 아마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바스프 같은 경우가 이제 출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예, 그러면 대체 물량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니까 한국일 거다. 화학회사들이. 네. 실제로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면 네. 이제 고통을 받는 업체들은 이제 바스프 같은 화학업체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풍력 터빈 블레이드라고 그러죠. 날개. 네. 예, 풍력 발전 돌아가는 이 날개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날개 길이 하나가 뭐 7, 80m씩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도로로 나를 수 있겠어요? 좌회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바닷가에서 하지 않으면 네. 배로 수송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강에다가 바지선에다가 얹어주면 돼요. 뭐 그렇겠네요. 예, 배 한 두 개 붙여가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수송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네.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물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끔 있었는데 제일 네. 최근에는 이제 4년 전 2018년에 이제 꽤 가물었었어요. 그 당시에도 해가지고 한 10월 중순 네. 부터 문제가 돼서 한 11월 달까지 네. 한 7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꽤 문제가 컸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때도 이제 바스프 같은 경우가 이제 막 트럭 이런 걸 철도 이런 걸 총동원 해 가지고 네. 실어 나르려고 했는데 3분의 1도 못 실어 날랐어요. 필요한 물량에. 예. 그때는 이제 한 달 반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돼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한 2달 더 겪어내야 된다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은 거죠, 보면은. 아니 근데 그 배 없다고 안 실어 나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큰 트럭이나 뭐 컨테이너 이렇게 싣는 트럭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는데 문제는 비싸죠. 비용이. 예, 비용도 비싸고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그 트럭을 잡히고 예, 뭐 놀고 있는 트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저 지금 그 라인강에 있던 네. 배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다뉴브강 이쪽으로 또 갔어요. 몇 달 전에. 왜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곡물을 이제 아쉬운 대로 흑해를 못 빠져나오니까 네네네. 아쉬운 대로 이제 다뉴브강으로도 뽑아내려고 이제 그쪽으로 갔던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독일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늘에 비 안 오면 안 되는 거죠, 하긴. 일단 기본적으로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렇겠죠. 예. 지금 이번 주 말 이제 오늘 방송 녹화하고 있는 8월 17일인데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비가 예보가 좀 있어요. 그 독일 쪽에. 좀 그래도 최악의 사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지만 네. 올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엄청 뜨겁잖아요. 막 영국 막 40몇 도, 네, 뭐 스페인 막 50도 막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가뭄과 폭염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된다라고 이제 걱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부터 이제 이런 수심이 낮아져도 네. 운행할 수 있는 더 낮은 수심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배. 배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저렇게 계속 수심이 낮아지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수심이 낮아지면 강바닥을 파야죠. 준설이죠. 네. 준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설을 하면 이제 옛날보다 강바닥이 이제 깊어지니까 그럼 옛날 수문 가지고는 물을 다 못 막잖아요. 그러면 수문도 더 큰 걸로 교체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꽤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독일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내륙 수은 업체들 불만이에요. 기후 변화 대응하자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에너지로 많은 걸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왜 돈 안 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도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뭐 그렇죠. 올해는 좀 안 좋았는데 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습니까? 작년까지는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독일 경제에 대해서 네. 요즘에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연달아 나옵니다. 요즘에 예, 라인강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존재다 보니까 네. 예, 독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숫자로도 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 7월 인플레이션 8.5%. 야. 뭐 식품 같은 경우는 13%. 에너지는 38%.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올랐고 1, 2분기 성장률은 0%. 예, 마이너스는 다행히 아닌데. 0%예요, 0%. 예, 0%.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소비. 네. 소비가 대폭 줄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8.8% 감소하고 있어요. 예. 있을 돈이 없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 또 허리띠 졸라맨다. 그분들이 잘하잖아요, 또 허리띠 졸라매는 너무 거. 많이 졸라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항상 독일은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더 좋은 편이었죠. 한참 좋았죠. 예.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뭐 한 1점 몇 퍼센트, 2% 정도 되는데 독일이 0%인 이유는 다른 나라는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이 관광으로 막 뛰어나가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산업이 이제 눌려있던 게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데 독일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도 주문 통계를 보면 네. 지금 5달 연속으로 계속 감소. 예, 1년 전보다 한 9% 정도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고, 뭐 정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 물류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독일이 자랑하고 있는 자동차, 기계, 뭐 전자 이런 쪽에 관련 기업의 90%가 이제 원료 및 중간재를 조달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못한다. 근데 거기에 라인강까지 문제가 더 생기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라인강까지 지금 속을 썩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가 독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이제 원래는 한 2.7% 정도 예상을 하다가 0.8%로 최근에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 3분의 1로 그냥 후려친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0.8%면 거의 성장 안 할 수도 있다. 네네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더해서 독일은 지금 전력 가격이 이제 되게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독일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운 게 네. 우리는 전력 시장이 하나예요. 한전. 예, 한전에서 네. 자 내일 전력 우리 얼마만큼 필요할 테니까 입찰해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가격이 오늘 결정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하루 전 시장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미리 거래하는 그런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전에 거래하는 1년 전 선물 시장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세분화돼가지고 완전 민영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가 이제 작용이 되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 8월달에 이제 공급할 전력 가격이 메가와트아워당 502유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게 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년 전 2021년 8월에 비해서 6배 오른 거예요. 1년 전보다? 네, 1년 전보다 6배 오른 거예요. 그러면 2023년 이제 8월 달에 이제 독일의 전력 요금을 보면 2022년 8월 달에 이미 선물 거래로 계약이 된 것들은 이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2023년 8월 달에 가서 이제 뭐 실시간 시장이라든지 전날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한두 달 전에 시장이 가격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뭐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비싼 전력 요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럼 이거 사람들이 이걸 견뎌내나요? 예를 들어 작년에 10만 원 나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50만 원, 60만 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1년 전 선물 시장은 이제 기저부하 중에 일부니까 이게 그대로 다 100%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원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200 그 적자를 봤어요. 자관 무역 수지 적자를 봤죠. 원래 1년 전에는 100억 유로, 170억 유로 정도의 대규모 흑자를 봤었는데 예, 이제 적자로 이제 돌아섰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 같은 경우도 전력 요금이 이제 대폭 이제 인상이 가스 요금 이런 것들이 뛰면서 가구당 한 수백 유로 정도의 추가 부담이 이번 겨울에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비가 줄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이제 이번 겨울철에는 무조건 이제 19도 이하로 낮추라. 예. 온도를.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하는 거 똑같이 해요.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뭐죠? 28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에어컨 키지 마라. 여름에. 에어컨 키고 문 열고 영업하지 마라. 영업하면은 이제 벌금, 과태료. 공공기관 다 노타이. 그런 거 있죠. 우리 많이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네, 독일, 스페인 뭐 다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어떻든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게 이제 가스 저장고에 가스를 채우려고 저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여름은 어쨌든 뭐 그나마 겨울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겨울엔 뭐 이거 난방을 못하면 이거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모든 가스들을 지금 독일에서 싹싹 긁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장량의 한 75% 정도를 지금 채워놓은 상태고 목표가 11월 달까지 95%를 채우겠다 저장고에 라는 건데 이렇게 저장고를 꽉 채워놓으면 네. 이제 겨울철을 넘길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여파가 지금 이제 우리가 두들겨 맞고 있죠. 아, 그 가격이 다 올라갔을 테니까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5% 정도는 네. 장기 계약 물량으로 들여오니까 받는데 큰 상관이 없는데 25%는 현물 시장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예. 우리가 도저히 이 갖고 오기 힘든 가격으로 막 그냥 가격 불문하고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뉴스에만 나왔죠. 가스 저장 이제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겨울철을 이제 안심할 수는 이제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아, 그 우리는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분산은 좀 독일보다는 좀 돼 있지 않? 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 계약 물량도 많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아, 독일이 워낙 급한 상황이다. 워낙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이런 문제에서 조금 이제 너희들 먼저 가져가세요 하는데 우리 차례가 이제 와야 되는데 예, 좀 사실 좀 걱정입니다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독일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최근 들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내부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뭐 큰 문제 없다라는 네. 입장이고 독일 주변에 오히려 이제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이 독일 너희들 정말 괜찮어?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서 네.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아마 조만간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계약 물량은 충분하다. 미리 발주 받아놓은 거 사실 지금 부지런히 해도 1년 이상은 갈 수 있으니까 당장 뭐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90년대 후반에 독일은 되게 유럽의 돼지, 유럽의 병자. 90년대 후반에 네, 통일 이후에 네, 통일 이후에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뭐 거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랬는데 2000년대 어느 순간 갑자기 독일이 부활을 했어요. 제 느낌에는 부활을 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으로 인해서 성장이 쫙 잘 되고 정말 야 세계 최고다 모든 걸 다 갖춘 나라가 독일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는데 제가 2016년 정도부터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성기가 지나갔나? 16년. 네, 뭐 특별한 뭐 시그널은 아니에요. 네. 제가 느꼈던 시그널은 뭐냐면 독일 신문에서 나오던 더 이상 청년들이 공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네, 독일의 마이스터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대체가 잘 안 된다라는 기사를 2016년인가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통계 수치들을 다시 한번 쭉 뒤져보니까 사후적으로 봤지만 한 2015년이 독일의 마지막 전성기 아니었을까? 15년, 16년. 그 정도가. 그 다음서부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럽을 이제 이끌고 오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또 한 번 이게 이제 파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제 좀 어려운 사이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 대륙이 요즘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유럽 대륙이 되게 사람 살기 좋다. 옛날서부터 뭔가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뭐냐면 첫 번째는 온대 기후. 기후가 괜찮아요. 기후가 괜찮잖아요. 두 번째는 토양이 좋아요.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독일이 뭐 프랑스보다 농사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독일도 되게 비옥한 토지 되게 많고 예, 북부 지역도 뭐 다 사람 손이 좀 닿으면 다 농사하기 좋은 토지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 다뉴브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라인강 같은 내륙 수로를 통해서 저렴하단 말이죠. 그래서 잘 뒤집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여기까지 오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 영향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온대 기후가 아니고 뭔가 이제 상당히 적응하기 힘든 이제 기후 여건이 되는데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완벽하게 준비돼 있죠. 우리가요? 예. 우린 다 아파트. 단열, 짱, 2중 샤시, 3중 샤시.
에어컨. 예, 집에 딱 장롱 열어보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런 게 별로 없군요. 없죠. 에어컨 없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에어컨은 사무실이나 잠깐 트는 거지. 가정용의 에어컨 집은 있는 집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자동차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좀 많이 늘어났을 텐데. 에어컨 없는 자동차 많아요? 제가 90년대 갔을 때 어디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가 정말 히치를 했어요. 근데 정말 반짝반짝한 제규어가 탁 내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좋은 차 한번 타보는구나. 탔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이 좋은 차가. 예,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독일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7월달 강수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1cm 미만.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 지금 셧다운 하니까 프랑스 전력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북부의 포강 같은 경우가 수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제 아드리아해 바닷물이 이제 밀고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염해를 입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예. 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방조제 이런 걸 쳐놓은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의 올해 농업이 되게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유럽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좀 여러 가지로 계속 후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후퇴를 하나? 뭐 이런 위기 상황을 겪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비만 오면 또 사실 그런 일이 있었냐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인 거죠. 이 기후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유럽은 물론 이제 우리도 큽니다만 유럽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피부로 좀 느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어쩌면 더 기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우리 저번에 하네요. 여기 다 잠겼잖아요. 서울 시내. 그렇죠. 예, 시간당 몇 미리 왔죠? 그때 한 40mm 왔나요? 시간당 거의 한 100mm 가까이 왔어요. 100mm까지 예, 얼마 전에 부여도 100mm 왔고 100 부여가 140mm인가 왔는데 시간당 100mm 왔어요. 그럼 거의 쏟아붓는 예, 비 한 3시간 왔는데 다 잠긴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시간당 뭐 40-50mm는 충분히 견디고 시간당 70mm 정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시간당 100mm 넘기면 이제 잠기고 뭐 이런 체계를 꾸준하게 이제 갖춰온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욕하고 왜 뭐 잠기냐라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유럽 도시들은. 시간당 한 30만 내려도 시간당 30만 내려도 다 잠겨요. 예. 근데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집중호우 또는 극심한 가뭄.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전체를 다 갈아엎어서 거기에 맞추는 투자를 하고 적응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인데 이제 들일 돈이 너무 많은 거죠. 워낙 이제 오래된 그렇죠. 오래됐고 그걸 다른 쪽에서 땡겨오기도 쉽지 않은. 예. 자, 유럽 과연 그냥 올 한 해 잠깐 기후 변동 정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되는 이런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대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독일 라인강의 가뭄 관련된 잘못된 혹은 뭐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그거부터 지금 독일의 경제 이야기까지 또 유럽의 경제 이야기까지 같이 좀 나눠봤네요. 자, 오늘도 아주 저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재밌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